손실로 따지면 마이너스 99.5%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실제 보여드리긴 좀 민망한데, 안녕하세요. 초보 코인러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운 좋아서 성공을 할 수도 있겠죠. 코인 시장은 빠르게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서 성공했을 확률이 높지, 내가 실제로 실력이 있어서 성공을 했다?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실제 당사자입니다. 5천만 원이 30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던 경험을 했는데요. 손실로 따지면은 한 마이너스 99.5% 이상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실제 보여드리긴 민망한데 이렇습니다. 채 한 2달이 걸리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비정상적인 속도로 코인 시장이 불장을 이루다가 2달도 안 되는 시간 만에 그렇게 폭락을 했고, 그 중에 몇 개를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손실률을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게 떨어졌을 때 그 기분은 화도 안 납니다. 헛웃음만 좀 굉장히 좀 짓게 되고, 어떻게든 이거를 좀 복구를 시켜야겠다. 한 직장인의 연봉 정도 수준을 그냥 허공에다 좀 날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고, 밤잠도 설쳐가면서 복구하는데 굉장히 좀 몰두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코인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지식은 좀 많이 갖추게 됐었습니다. 네, 일단 코인 시장은 언젠가 그냥 주식, 채권 시장 이런 전통적인 금융 시장처럼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먼저 투자를 시작하게 되려면은 코인 생태계부터 이해를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됐고, 역할이 뭔지, 메이저 코인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하드포크가 뭔지, 에어드랍이 뭔지, 기본적인 용어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코인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관련돼서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거래 방법 어떻게 되는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국내 거래소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중소형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 대형 거래소에서 일반 증권회사의 계좌를 운영하는 것처럼 실제로 수익 내는 방법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해외 거래소를 좀 활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원화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국내 거래소는 제휴은행을 통해서 거래소에다 입금을 하게 되고, 사고팔고 매매를 하다가 실제로 돈이 필요하면은 제휴된 은행 계좌를 통해서 인출을 해서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거래소에 아이디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인증을 또 통해야겠죠. 그러니까 원화 거래 시장이 없기 때문에 원화로 거래가 안 돼서 국내 거래소에 있는 계정이 있어야 되고, 자금을 입금을 한다. 제휴은행을 통해서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 전송용 코인으로 한번 변환을 한 다음에 그 전송용 코인으로 이 해외 거래소에서 입금을 하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준비가 된 겁니다. 내가 거래를 하는 통화로 다시 한번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보통 이제 USDT라고 해서 테더 코인으로 좀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코인으로 바꿔야지 실제 달러 가치와 거의 동일한 가치를 지닌 요 현금성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 현금성 자산을 다시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돈이 만약에 필요하다, 뺄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전송용 코인으로 바꿔서 국내 거래소로 보낸 다음에 전송용 코인을 현금으로 바꾼 다음에 은행 계좌를 통해서 출금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거래 시작부터가 조금 복잡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고 하면은 밈코인이라고 해서 일반 정규적인 해외 거래소가 아니라 개인 지갑으로 갖고 있는, 상장하게 되기 전, 흔히 주식이랑 비교를 하자면은 비상장 주식이 될 것 같은데요. 상장하기 전에 성공할 것 같은 프로젝트가 있다 하면은 이런 코인을 내 개인 지갑에 보관을 하다가 상장을 했을 때 거래소로 흘려보내서 매매를 하는, 이런 식의 코인 거래도 있어요. 이 코인 거래는 마찬가지로 한 단계가 더 생기게 되는데요. 내 은행 계좌에서 국내 거래소로 돈을 보내서 전송용 코인으로 바꾼 다음에 해외 거래소로 돈을 보내거나, 국내 거래소에서 제휴된 코인 지갑이 있다 하면 이쪽으로 보내서 변환을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거래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각의 코인별로 역할이 있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금이라고 해서 모든 코인의 시가총액이랑 거의 맞먹는 수준의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영원불변의 기록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모든 마켓이 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더리움 같은 운영체계, 일반 컴퓨터로 따지자면은 뭐 윈도우 OS나 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더리움 환경에서 이제 웬만한 코인들이 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코인계의 뭔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종류의 코인들이 있고요. 리플, 트론, 뭐 에이다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이런 코인들은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전송을 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시세가 계속 바뀌니까요. 그래서 이 전송용 코인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시세가 변동하는 그런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이게 프로젝트 단계인지 실제로 상용화가 되고 있는 중인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 이러면은 과세 체계가 아직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으로 할 건지 가상자산 양도차익으로 할 건지 아직은 요것들이 지금 확정이 된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과세 체계에 대해서 추적을 해야 되고, 이 과세 체계가 정립이 되려면은 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을 정식적인 자산으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세금을 걷는 것도 좋지만은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를 하고 보호를 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도 좀 많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검증 절차 없이 돈을 보내고 여기에 파생돼서 코인으로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나한테 돈을 맡기면은 내가 이걸 불려서 돌려주겠다 하는 금융 사기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 유형은 개인 혹은 사업자 지갑에다가 어떤 코인을 받던지 아니면 현금을 받아서 거래소 홈페이지처럼 복제를 해서 만들어서 실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신뢰성을 쌓고 차후에는 현금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죠. 이런 사기가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보호장치가 좀 마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이 시장이 발전을 해서 활발해지려고 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아직은 전통적인 금융자산들처럼 성숙하지 않은 시장은 맞습니다. 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투자하지 않게 여러 가지 위험성을 고지를 해주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플랫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고지를 하고 투자자들 본인도 이런 위험성이 있다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보다 안전하게 투자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마진거래. 국내에서는 마진거래가 아직 합법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마진거래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으면은 10배, 20배, 100배로 튀어서 거래를 하게끔 뻥튀기 시켜서 하는 거래를 마진거래라고 합니다. 여기서 위험한 점은 10배 레버리지를 줬을 때는 수익이 반대로 마이너스 10%만 떨어져도 내 원금은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니라 소멸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해도가 없이 시작은 금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비상장 코인이라고 하죠. 한때 밈코인이라고도 좀 했는데 거래소에서 거래를 아직 개시하지 않는 그런 코인들은 투자를 했었을 때 이게 정말 휴지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을 하게 되면은 500만 원, 1000만 원 넣었던 게 몇 억 몇십억이 될 수도 있지만은 보통은 성공 확률이 아직까지는 좀 미비하다 보니까 이해도가 없이 비상장 코인 거래는 금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코인은 내가 직접 주식시장에서 실제로 사고 팔고 하는 것처럼 거래소에서 내 계정으로 사고 팔고 하는 거래가 일반적입니다. 만약에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계좌로 얼마를 입금해라, 내가 불려줄게, 투자 상이행위를 각별히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코인은 주식시장처럼 장 운영 시간이 없습니다. 24시간 운영되고 주말에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에 너무 빠져 있다고 하면은 일상이 무너지게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소홀해질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건전하게 투자 생활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드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은퇴자금이라든지 당장의 손실이 나더라도 조금 공격적으로 수익이 잘 나든지 안 나든지 좀 더 많이 잘 불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